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영국의 수필가 조셉 에디슨의 명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일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희망이 있는 사람이다. 평범한 표현 같지만요. 그래도 지금 나는 어떨까 한 번쯤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해주는 말씀인데요. 저는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표현이 더 가깝게 와닿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 주어진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미래의 희망을 향해 열심히 생활하고 계신다면 정말 완벽한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건강 마음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서울시 광진구 광진경희한의원 곽도원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함께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의 미니 강의는 곽도원 원장님과 함께 허약 체질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한의원 하면 뭔가 허약했을 때 내 몸을 좀 보호해주기 위해 가는 게 가장 인식이 강한데요. 네, 그런 분들 많죠. 네, 실제로 좀 허약 체질 분들이 많이 좀 내원을 하시나요? 네, 본인이 몸이 허약하다, 피곤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네. 아니 뭐 힘이 없다고 이게 얘기하면서 내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 근데 다들 뭐 허약하다, 뭐 몸이 안 좋다 이러면은 그냥 뭐 보약 먹어야지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네,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몸이 선천적이든 아니면 후천적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몸이 약해져가지고 내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그 유형이 무지하게 다양합니다. 그럼 허약 체질이라는 게 선천적으로 따로 있는 분도 있고 후천적으로 그냥 좀 잠시 허약해진 분도 있고 이렇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타고 나면서부터 몸이 약한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어느 쪽으로 조금 약한 몸을 네. 좀 이제 많이 필요하게 사용하거나 무리하게 사용하면 몸이 또 허약한 체질 쪽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본인이 내가 몸이 약하고 피곤하고 힘이 없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네. 그냥 단순하게 보약만 찾는 게 아니고 네네. 정확하게 어떤 유형의 체질인지 분류를 해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체질은 네. 사실 내가 어떤 체질일까 많이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죠? 네네네. 근데 대부분 증상으로 드러나요. 근데 그 증상을 본인이 발견을 못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네. 피곤하다, 힘이 없다 이런 것만 생각하고 내가 내 증상들이 좀 다른 사람들이랑 특이하게 어떤 게 다르구나라는 거를 잘 발견을 못하기 때문에 네네. 내가 어떤 체질인가를 잘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체질 유형에 따른 증상들로서 방송이잖아요. 네. 체질 유형에 따른 증상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이런 증상들이 내 증상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가 대략적으로 그런 어떤 유형의 체질이구나를 짐작하실 수 있게
네.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체질이 어떤 거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는 어떤 좀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오늘 좀 잘 들어보시면서 예시를 좀 들어주시면 네. 내가 이런 유형이구나를 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예시가 좀 있을까요? 그 사실 체질 유형은 네. 거의 100종까지 종류가 넘어요. 우리 네. 뭐 흔히들 사상, 팔상 이런 체질만 알고 있는데 네네. 개개인의 고유 체질로 따지면 100가지가 넘는 체질이 있습니다. 그거 더 세분하면 심지어 그것보다 훨씬 더 많고요. 네, 오늘은 가장 자주 내원하는 환자분들 체질 대략 한 대여섯 개 정도만 알아보겠습니다. 네네네.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린 체질은 네. 체질 병증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체질 네네. 병증은 장심증이라는 장심증이요? 병증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이 병명은 이제 조금 긴 한의학 용어들을 제가 줄여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장심증은 네. 장허심어증을 제가 줄인 표현입니다. 네. 그러니까 위장관계통이 약하고 심장이 약한 것이 같이 존재하는 체질인데요. 네네. 그 이분들 특징은 네. 이분들이 처음에 막 기운이 없고 피곤하다가 와요. 음. 근데 진찰해 보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네. 호소하는 게 이런 거예요. 배에 가스가 항상 너무 많이 차서 힘들다. 네. 예, 그리고 아니면 가스를 또 그냥 차기만 하거나 아니면 방구로 이렇게 많이 나오거나 배출이 네. 자주 되는. 네, 그러거나 또 변도 뭐 묽었다가 굳었다가 하기도 하고 예, 맨날 매번 불편하고 뒤끝도 시원하지 않고 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는 좀 딱딱하게 나오다가 뒤끝이 묽어진다고. 예, 그렇게 전형적으로 호소하는 분들이 있고 네네. 또 위장관계통이 좋지 않다 그랬잖아요. 뭘 먹으면 이렇게 자꾸 거꾸로 신물이 올라오거나 되새김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신물이 안 올라온다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의 경우는 트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트름이 자주 나오는 분들. 예, 네네.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이분들이 또 특징적인 게 빵이랑 우유를 잘 못 먹어요. 먹으면 뭐 더부룩한다든지 뭐 설사한다든지 뭐 아니면 몸이 조금 컨디션이 나빠진다든지 이렇게 호소를 하고 또 술을 우리가 먹잖아요. 네네. 술을 먹으면 이제 각종 다양한 증상들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는데 네. 이 장심증 환자분들의 특징은 내가 미처 취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완전 만취하기도 전에 네. 속을 먼저 버려요. 아. 예, 그래서 토하고 막 괴롭고 네네. 이런 경우들이 많고 또 피곤한 것 중에서도 특징적으로 아침에 특히 일어나기 힘들어합니다. 네. 네. 거기다가 이제 또 다른 그 소화기쪽 말고 기타 증상들도 있는데 네. 가슴이 잘 두근거리고 그리고 또 성격적으로는 뒤돌아선 후회를 또 많이 해요. 아, 내가 이랬어야 되는데 이러지 말걸 이런 후회가 남들보다 조금 더 많고 네. 또 괜한 걸로 막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사소하고 쓸데없는 걸로 자꾸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네. 그리고 또 긴장을 잘해요. 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증상들을 네. 이제 듣다 보면은 저 전부 다 내 증상인데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이 체질 유형은 하나의 유형으로서 네. 이 중 몇 가지만 나타나는 분들도 있지만 이 증상을 그대로 갖고 오는 분들이 무지하게 많으세요. 예, 방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장심증이라는 체질 병증입니다. 네. 보통 이제 아침에 잘 못 일어나고 요즘 피곤하다 하시는 분들 간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필요하면 또 간이라고 네, 그래서 얘기하죠. 그 왜 간 때문이라고 이게 노래를 부르는 그 약을 보통 찾으시는데 네네. 그게 꼭 간만의 이유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그거는 이제 광고니까 네네네. 어떤 특징적으로 하나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고 물론 간으로 인해서 오는 피로도 있고 있겠지만 제가 네. 말씀드린 거는 이제 장심증이라는 유형 또 그렇게 오는 유형은 또 다른 유형도 있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병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 두 번째 말씀드린 유형은 혈담증이라는 유형인데 이거는 네네. 혈허협담증을 줄인 표현입니다. 주로 여자분들한테 많이 오세요. 네. 그 왜 여자분들 중에 손발이 자꾸 저리고 아침만 되면 붓는다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세요. 제가 그래요, 요즘에. 진짜 그러세요? 네네네. 되게 건강하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건강은 한데 또 손발은 또 저리더라고요. 그러세요? 네네네. 근데 이제 손발 저린 게 네. 만약에 목 디스크 같은 걸로 오면 네. 우리 목 디스크 있으면 팔 저리다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오면 한쪽만 저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양손이 그렇거든요. 네, 근데 뭐 디스크라든지 특별한 원인도 없는데 양손이 저린 경우는 네. 이 혈담증 유형의 경우가 상당히 많고 네. 또 이분들의 다른 특징은 멍이 잘 들어요.
어머, 멍이 잘 드세요? 저 지금 어머, 네네네. 네, 멍이 잘 들고 네네네. 그리고 또 이렇게 피부를 긁으면 네. 이렇게 잘 빨개진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네, 좀 더 심해진 분들은 묘기증이라고 해서 네, 피부 긁었을 때 빨갛게 일어나는 게 안 가라앉는다는 분들도 계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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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혈담증의 특징은 네, 모두 혈액순환 문제로 인해서 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가끔씩 어지럽다든지 그게 좀 덜한 분들은 네. 평소에는 어지럽지 않더라도 앉았다 일어날 때 네, 앞이 꼭 까매지거나 하얘진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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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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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운동을 하면 네. 근육이 쉽게 회복이 안 되거나 알이 잘 생긴다 그런 경우도 많고 네, 또 그 여자분들 외모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얼굴이 이렇게 맑지가 않고 좀 얼룩덜룩한 분들은 네, 네, 이 혈담증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입술이 잘 마르는 경우도 많고요. 제가 방송이라 좀 이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크게 반응을 못했는데 네. 진짜로 저 같은 경우는 딱 여기 어머 이게 다 내 얘긴데 하네요. 그러셨어요? 네. 네. 저는 오늘 그러니까 허한 체질에 대해서 해주신다 그래서 나는 뭐 건강하니까 네. 크게 공감하지 못하고 방송을 하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딱 이 유형에 속하는 것 이 같습니다. 유형에 속하세요? 네네. 그 우리가 흔히 이제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네. 허약 체질이라고 얘기하면 몸이 그냥 내가 피곤하고 힘이 없고 약해야지만 혹은 마른 허약 체질이라고 체질이거나.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네. 이 허약 체질이라고 하면 어떠한 유형으로든 정상 건강 체질 상태에서 벗어난 거를 이제 허약 체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꼭 내가 생각하기에 그게 아니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불편 증상들이 있으면 네. 허약 체질에 속하는지 진찰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유형 말씀해 주시죠. 네, 그리고 다음 유형은 위혈증이라는 또 체질병증이 위열증이요? 있습니다. 네네. 위혈증이란 체질병증이 있는데 네. 이 위혈증 환자분들은 네. 여름에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이 또 여름인데. 네, 네. 여름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이유가 네. 땀이 미친 듯이 난다고요. 진짜 그 말 그대로. 비 오듯이 난다고 얘기하고 네, 미친 네. 듯이 난다고. 되게 힘드시겠네요. 네, 특히 그래서- 여름에 정말로. 네, 너무 힘들다고 네. 막 젖고 막 불편하고. 근데 보통 남자들한테 많긴 한데 여자분들도 이제 화장 지워지고 이러니까 그쵸.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하고 네. 또 시시때때로 얼굴에 홍조도 잘 일어납니다. 늘 붉은 건 아니어도 실제로 위혈증 중에 창백한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가끔씩 홍조가 생기는 분도 있고 심해진 분들은 거의 항상 빨간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특징이 제가 위혈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빈속에 속이 잘 쓰립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면 쓰리다는 분들도 있고 공복 기간에 쓰리다는 분들도 있고 네네. 밥 먹고 나서 속 쓰린 건 참고로 조금 다른 얘기예요. 네. 그리고 뭘 먹고 나면 금방금방 배가 고프다고 얘기를 해요. 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찬물을 자꾸만 먹고 싶어 합니다. 네, 물을 먹고 싶어 하는데 찬물이 너무 많이 땡긴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외적으로 고민 갖는 게 또 있어요. 혓바닥에 항상 누런 게 껴있다고. 네, 그게 설태라고. 흔히 설태. 네, 네네. 아시죠? 네네. 네, 누런색으로 끼기도 하고 하얀색으로 끼기도 하는데 이분들은 항상 얘 끼니까 뭐 칫솔로 닦아내도 또 끼고 이렇게 그런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또 남이랑 얘기할 때도 혓바닥 또 내밀기도 조금 그렇다고 네네. 이렇게 얘기를 주시고 또 그것만이 아니고 낮에는 이런 증상들이 좀 불편한데 또 밤에는 침대에 누워 있으면 좀 가슴이 갑갑하고 잠이 잘 안 온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네, 이 증상들이 바로 위혈증이라는 체질병증입니다. 네네. 네. 근데 또 땀이 지금 많이 나는 거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네네. 난 땀이 많이 나는데 저 증상은 아닌데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네. 뭐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땀 많이 나는 체질이 꼭 이 체질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설태가 많이 끼는 분들 사실 은근히 있는데 네. 그런 분들 중에 또 땀이 안 나는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많이 나는 또 대표적인 다른 체질을 말씀드리면 바로 중기허증을 보이는 체질입니다. 중기허증이요? 중기허증, 네. 네네. 그 좀 다른 표현으로 비위허증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네. 소화기 쪽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위에 열이 많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위무력증, 쉽게 말하면 위무력과 관련돼서 땀이 많이 나는 체질도 있습니다. 네. 그걸 바로 중기허증을 보이는 체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분들은 특징적으로 음식이 소화가 안 되고 잘 더부룩하다고 얘기를 해요. 네. 더부룩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이런 분들 많이 보셨죠? 막 밥만 먹고 나면 너무 졸립다고. 네. 예, 많이 졸립다고 나 꼭 한숨 자야 된다. 네. 뭐 아니면 또 더 심한 분들은 더 미치도록 졸립다고. 네.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게 식곤증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 맞아요. 일할 때 진짜 힘들어 하시거든요. 예, 식곤증도 그러니까 본인의 체질로 인해 나타나는 병입니다. 아, 이게 진짜로 있는 거군요. 예, 예, 예. 네. 그리고 어지러울 때가 가끔 있다고. 이분들도 아까 아. 혈담증처럼 그렇게 얘기하시고 네네.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손발이 저릴 때가 있다. 조금 비슷하죠? 아까 그 네. 유형이랑. 근데 원인은 전혀 다릅니다. 아. 예, 그리고 이분들은 변이 묽은 경우가 많아요. 왜 변이 묽은가요? 중기허증인 분들은? 이 중기허증이란 체질 병증의 증상 조합 자체가 변을 이렇게 묽게 만듭니다. 아, 네. 예,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 방광염이 잘 걸린다고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도 이 중기허증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유형을 또 들려드릴게요. 네. 그 한의원에 많이 오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나 치매 걱정된다고 자꾸 까먹는다고. 네. 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네네. 그런 분들 중에 실제로 치매가 위험한 분들도 계시지만 네네. 체질적인 문제로 원래가 좀 잘 까먹는 분들이 계세요. 아, 있어요. 아, 주변에. 네네. 있으시거든요. 네. 네. 그런 체질 병증을 신비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실제로 있는 말하자면 질병인가요? 질병이라고 분류할 수가 있죠. 네네. 네네. 체질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할 아, 수도 체질적 있고 약점. 네네네. 그게 심해지면 병이라고 우리가 이제 진단 내리기도 합니다. 네네. 그걸 신비증이라고도 하는데 네. 근데 신비허증을 신비증이라고 줄여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분들은 자꾸 깜빡을 한대요. 아, 네, 그리고 뭐 집에서 뭐 안 끄고 나오고 누가 말하면 금방 까먹고 아, 네. 또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를 순간순간. 얘기하다 순간순간 자꾸 까먹어요. 네네. 그래서 나 치매 걸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런 이유가 있어요. 네. 이분들은 뇌 이상인 게 아니고 네. 생각이 많아요. 아,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 순간적으로 내가 진짜 하려고 했던 거에 집중을 못 하시거나 이런 경우일 수가 있겠네요. 이 신비증 환자분들의 특징은 생각이 많고 또 스트레스를 또 잘 받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 틀 안에서 자꾸 까먹게 되고 네. 그런 게 생기고 또 특징적으로 입맛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체중과 관계가 없습니다. 아, 체중이 어느 정도 있는데 입맛 없다고 하는 분들 실제로 있어요. 그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런- 입맛이 없는데 그냥 드시는 건가요? 그런 분들은 보면 보통 군것질을 좀 많이 하시긴 하는데 아, 예. 입맛이 없으니까 이제 군것질 같은 걸로 대체를 예, 오히려 더 하시는. 자극적이고 단 거를 이렇게 먹기 때문에 체중이 찌는 경우도 물론 아,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신비증이라고 꼭 마른 분들만 있는 건 아니고 네네. 입맛이 없다고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여자분들의 경우는 특징적으로 관계할 때 통증을 좀 느끼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것도 체질인 거네요. 말하자면 네, 이런 그것도 분들은. 체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남성분들 성기능 문제라든지 여자분들 이런 건조증 이런 것도 체질과 관련이 많습니다. 아, 이런 분들은 그런 것들이 약간 건조증이 있으셔서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말씀이신 체질 거죠? 때문에 건조증이 생기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병들을 대할 때는 네네. 딱 그 질환 하나만 보고 치료하려고 그러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처럼 이제 본인의 종합적인 몸 상태를 체크를 해보고 네. 더 나아가서는 뭐 진맥도 받아보고 이러면 더 좋겠지만 오늘은 이제 듣기만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의 몸 상태를 체크를 종합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자가 진찰 한번 해보고 네. 내가 체질 때문에 그럴 수가 있구나를 생각해서 몸 전체에 대한 관점으로 병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어떤 게 있죠? 예, 마지막으로 예시 하나만 더 들려드리면 네. 이제 신어증이라는 체질병증이 또 있습니다. 네네. 신어증이라는 체질병증이 있는 분들은 네. 처음에 그냥 이런 식으로 와요. 자기 목에 가래가 너무 많이 낀다고. 아, 예. 네. 그렇게 오는데 그분들 보면은 좀 눈에 다크서클도 심하고 예. 그리고 이유 없이 막 다리가 잘 가렵대요. 제가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목에 가래가 많이 낀다고 오는 분들 중에 심기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있고 네. 이 신어증으로 오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담음병이라는 체질병증도 있고 네네. 흔히 또 요즘 담적병이라고 또 그런 질환을 막 많이 물어보고 이렇게 오시는데 그런 분들도 있고 네. 단순하게 비염 같은 걸로 인해서 이런 게 오는 분들도 있고 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가래가 많이 끼면서 다크서클이 심하고 이유 없이 다리가 잘 가렵고 그리고 허리가 아픈데 막 심하게 아픈 건 아니고
괜히 은은하게 아파서 네.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움직여줘야 된다고. 아. 제가 분들한테 이렇게 여쭤봐요. 허리가 많이 아프진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안 아프대요. 네. 평소에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하면 안 불편하대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봐야지 환자분들이 대답을 주십니다. 아. 좀 허리가 그냥 괜히 이렇게 뭔가 불편해서 이렇게 움직이진 않냐고. 그럼 네네. 그때서야 아 그렇다고 이렇게 대답을 주세요. 그래서 체질 진단이라는 게 이렇게 꼼꼼한 진찰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은 방광염도 아닌데 소변 뒤끝이 찌릿할 때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나 뭐 염증 있나 병원 검사 받아보면 염증은 또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네. 또 귀 쪽으로도 문제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한 번씩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가끔씩 소리가 안 들린대요. 네. 그 고정적 난청으로서 아예 소리가 안 나는 게 아니고 뭐 술 먹으면 소리가 귀에 잘 안 들린다든지 네. 아니면 컨디션이 좀 안 좋으면 소리가 좀 안 들린다든지 이럴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신어증인 분들이 보이는 체질 병증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이런 환자분들이 치료가 되셨던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한의원의 체질병증 환자분들 아니면 몸이 허약하다고 오는 환자분들은 뭐 굉장히 많으시지 아시겠지만 네네. 그 중에 좀 기억나는 분을 소개를 해드리면 네네. 이분은 처음에 불안장애로 오셨어요. 아. 그러니까 이유 없이 불안하고 막 네. 집에 있으면 불안하고 무슨 소리만 들어도 불안하고 그래서 이제 정신과도 가보셨다가 이제 한의원으로 내원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전형적인 혈담증 유형이셨어요. 네. 손발이 잘 저리고 네. 그리고 어지럽고 그리고 또 이제 앉았다 서면 이렇게 까매질 때가 있고 네네. 그리고 입술도 잘 마르고 아. 피부도 이분 보면 피부에 광택이 하나도 없는 거 처음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셨을 네. 때 이분도 여성분이셨나요? 네, 여성분이셨습니다. 네네. 그 기혼인 여성분이셨는데 네네. 그리고 멍이 잘 들고 아침에 또 손이 뻑뻑하다 호소하시고 네. 예,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 그래서 이분은 불안장애로 오셨지만 혈담증에 대한 치료를 했어요. 네. 그 불안장애의 원인도 이 혈담증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네. 결국 치료를 받고 나서 제일 특징적으로 눈에 보인 것은 여자분이시잖아요. 그죠? 네. 기미가 많이 옅어졌고 아. 예, 그리고 얼굴에 그 없던 광택이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화장하게 되면 화장도 더 잘 받게 되겠죠. 네네. 근데 우리 몸이라는 거는 원래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환자분 몸은 좋아졌는데 얼굴은 죽어나간다. 이거는 잘못된 치료예요. 그렇죠. 네, 그건 잘못된 치료고 네네. 내 몸이 치료되면 동시에 남들이 보기에도 안색 좋아졌네, 얼굴 좋아졌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내가 느끼기에도 좋아 보여야 되고 이런 게 올바른 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내 허약 체질에 대한 치료를 받게 되면 얼굴이 더 예뻐지고 잘생겨지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아, 부차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기미라는 게 사실 피부과에서도 가장 뭐 좀 치료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기미까지 좀 보완이 되셨다니까 되게 좋은 네, 치료 사례인 것 같네요. 또 다른 유형에 대한 사례가 있나요? 그 참고로 기미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드리면 네. 조금 더 부언해 설명을 드리면 네. 어떤 분들은 기미가 이제 뭐 내가 뭐 나이가 오로지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관리를 잘못해서 뭐 기미라든지 주근깨가 많이 생긴다고만 알고 계신데 네네. 물론 그런 원인들도 있습니다. 네. 있는데 그럼 피부의 반점들을 보면 네. 어떤 분들은 나이답지 않게 많이 생기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예, 어떤 분들은 아닌 분들도 있어요.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관리를 받아서 없애주는 그 관리 방식도 있겠지만 네. 내 몸을 좋게 해준다면은 그런 것들도 옅어지게 됩니다. 그 또 다른 경우로는 또 많이 오는 경우로는 네. 땀 많이 난다고 오는 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네네. 예, 특히 요즘 같은 때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러실 것 같아요. 막 찬물 벌컥벌컥 마시고 막 갈증 나 죽겠다고 얘기하고 네. 갈증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세요. 특히나 네. 땀도 땀이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또 막 속쓰리다고. 아. 예. 근데 이런 것들은 환자분들이 사실 저한테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분들은 저 다한증 치료할래 이렇게 내원하시거나 네네. 갈증 나는 거 그거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나 해서 왔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그리고 속쓰린 거는 아예 치료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냥 네. 위상 과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치료 안 하고 계신 건데 그렇죠. 다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네. 물어보고 진맥하다가 발견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네. 땀 나는 거, 갈증 나는 거, 이게 혓바닥에 설득히는 거, 네. 속쓰리는 거를 같은 원인 때문이라고 이분들이 생각을 전혀 못 해요. 대부분 그러실 것 같은데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네네. 예, 근데 이런 것들이 같은 원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의 치료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분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위혈증 환자 소개하고 있으니까 네. 이 위혈증이라는 하나의 근본 치료를 받게 되면 이것들이 모두 다 같이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네. 오히려 이걸 따로따로 치료를 하려고 하면 제대로 치료가 안 돼요. 네. 예를 들어 위혈증인 환자분들을 그 다한증이 많이 쓰이는 다른 처방인 뭐 옥병풍산이라든지 그런 거를 주게 되면 이분들이 땀이 안 줍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다한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예를 들어 손에 땀이 난다. 그럼 손에 있는 뭐 이래서 뭐 땀을 좀 억제시키고 그러면 다른 데 땀이 나고 이런 치료 방법들만 알고 있는데 예, 수술 받게 되면은 네. 또 막 다른 데서 그렇죠. 보상성 다한증이 생기고 네, 그러죠. 네. 그 점도 제가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네, 네. 다한증이 있는 분들이 수족 다한증이 있다고 어떤 분들은 머리에 땀이 많이 나고 어떤 네, 분들은 네. 겨드랑이에 많이 나고 네, 네. 이렇게 부위별로 땀이 많이 난다고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냐고 얘기하는 분들이 그렇죠. 많이 계신데 네, 네.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손에 많이 나는 땀을 몸에 나게 바꾸기는 쉽진 않아요. 네. 손에 많이 나는 것도 하나의 내 체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머리에 많이 나는 것도 하나의 내 체질 때문에 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수족 다한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수족 다한증을 남들처럼 완전히 없애야지 네. 이런 100%를 생각하시고 오시는 게 아니고 네. 내 체질적으로 손발에 많이 나는 땀을 다한증 치료로 줄여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오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손발에 땀 나는 거 병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네. 내가 머리에 나는 대신에 손발에 땀이 나는 거기 때문에 내 몸에서 땀을 낼 필요가 있을 때 머리나 등 대신에 손발에 그부분은 땀이 나는 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내 체질이라는 관점 하에서 조금 더 건강하게 해서 지나치게 땀이 나는 걸 줄여줘야겠다는 관점으로 생각하셔야지 나는 이게 너무 병이야, 너무 괴로워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으로 접근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럼 다시 이 유형으로 돌아온다면 네. 그래서 조금 땀의 배출량이 좀 줄어들게 되나요, 실제로? 치료를 받게 되면 당연히 땀의 배출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특히나 위혈증 환자분들은 석고라는 치료제를 과량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서 네. 치료를 하게 되고 그 조금 다른 유형의 땀들 제가 설명드렸죠. 네. 뭐 겨드랑이 땀, 뭐 가슴 땀 이런 네. 분들은 또 심장 쪽 문제인 경우가 있어서 그분들은 그쪽 처방을 쓰게 되면 네. 땀이 또 줄어들게 되고 네. 또 손발에 땀이 많이 나는 분들은 또 그쪽에 맞는 약 처방을 쓰게 되면 또 땀이 줄어들게 됩니다. 뭐 덩달아서 예를 들어서 위에 문제가 있던 분들은 조금 위에 불편감이 있던 것도 좀 줄어든다는 말씀이신 물론이죠. 거죠? 그게 같이 좋아지는 게 정상적인 치료 과정입니다. 네. 오히려 땀만 줄이고 싶다.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예, 같이 줄어드는 게 맞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석이조의 치료인 거죠. 난 땀 치료하러 왔는데 뭐 속 쓰린 것도 좋아지고 얼굴색도 좋아지고 뭐 혓바닥에 끼는 것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의 치료가 되는 것이죠. 네. 굉장히 뭐 일시적인 치료들이 많거든요. 뭐 기미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산이 조금 뭐 과다하게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뭐 치료하다가 좀 말면 다시 뭐 재발된다라는 것들이 많은데 뭐 직접적인 원인이 조금 완화가 된다라는 건 좀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치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이런 치료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사실 제가 치료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경우는 장심증 환자분들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분들 중에는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배에 진짜 가스가 너무 많이 차가지고 배출을 안 하자니 너무 불편한데 이건 제 일상생활에도 그죠? 네. 예,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막 놀리고 그렇죠. 예, 직장에서도 또 실내고 네. 그렇다고 그냥 있자니 너무 배가 갑갑하고 또 아프고 정말 고민이실 것 같아요. 예. 네. 또 그 상태로 화장실 가면 또 시원하게 또 변도 못 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치료하는 게 왜 보람이 있냐면 네. 치료를 하게 돼서 그 증상이 자꾸 네. 가스 차는 게 좋아지면 이분들이 성격이 바뀌게 돼요. 아.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사람 많은데 오래 있거나 어디 갇힌 공간에 있거나 이런 네네. 걸 굉장히 불편해해요. 네네네. 그래서 사교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렇죠. 원래 사교성이 적어서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네. 내 몸의 증상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꾸 불편해하고 집에 있기를 편해하고 이러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치료를 하게 되면 그 인생의 즐거움이 좀 바뀌기 때문에 네. 사실 제가 치료함에 있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네.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 이제 허약해서 치료받고 싶다고 오신 분들인 것 같은데 이게 다 유형이 또 다르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처음에 알기가 또 쉽지도 않을 것 같고 치료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좀 치료가 잘 되는 편인가요? 체질병증이기 때문에 네. 환자들 얼마나 이제 내가 타고난 체질 때문에 인한 것인지 네. 아니면 기간을 얼마나 내가 알았는지에 따라서 많이 다르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어떤 방식이든 간에 네. 그 허약 체질 치료는 굉장히 고도의 진찰 기술이 필요한 치료입니다. 아. 예, 그래서 우리가 보약 한 번을 쓴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정확히 진찰을 받고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방금 제가 다 그 허약 체질 질환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 분류가 굉장히 네. 다르죠? 그것보다도 더 예. 많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훨씬 많습니다. 네네. 오늘 알려드린 거에 10배가 넘는 그 분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좀 전에는 이제 증상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그 내가 내 몸의 피로뿐만이 아니고 마음이 우울하다 이런 분들도 네. 정신적인 문제가 아닌 내 몸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 네. 아무래도 우리 평범한 사람들도 뭐 감기 걸리고 아니 뭐 생리하면서 몸 안 좋고 이러면 좀 처지고 누가 그렇죠. 옆에서 말 걸면 좀 더 짜증나고 이런 네.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우울한 분들은 내가 365의 그런 상태가 아닌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아, 나 정신적으로 문제 있어라고 먼저 생각하시기보다는 아, 내가 체질적 허약점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고 진찰을 받아 보시면 아니면 제가 오늘 방송 드린 그 유형에 맞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허약 체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냥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니 강의 오늘은 곽도원 원장님께서 허약 체질 치료에 대해 자세히 강해 주셨습니다. 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이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인삼입니다. 인삼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인삼은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인삼하면 우리나라의 굉장히 유명한 약재죠. 네. 네. 원래 보통은 약재라 그러면 옛날부터 중국 약재를 사실 상품으로 여겼어요. 아, 네. 네, 중국에서 나는 약재들 중에 제일 좋은 약재들이 있거든요. 네. 사실 우리 요즘에 중국게 나쁘다고 하는 거는 그 하품 약재들 유통하는 그 관행 때문에 그런 거지. 네. 사실 제일 좋은 약재도 중국에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인삼하면 한반도에서 나는 인삼을 굉장히 상품으로 취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삼이 유명하죠. 네. 혹시 그 인삼 드셔본 적 있으세요? 네, 저는 뭐 그냥 한방 삼계탕에 아, 들어있는 네네네. 거기 그 정도만. 네. 네. 거기 삼계탕에도 인삼을 넣어서 먹게 되면 훨씬 더 맛이 조금 뭔가 네, 네. 건강해지는 네, 느낌. 건강해지는 그런 좋은 맛이 나죠. 네네. 그 인삼은 보원기하고 네. 생진지가라는 효과가 제일 첫 번째로 유명합니다. 네. 보원기라고 하면 네. 몸에 기운을 북돋아주고 네. 대사력을 좋게 해주는 거고, 생진지갈은 몸 안에 있는 진액, 이 수분을 보충해주고 네. 갈증을 먹게 해주는 효능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그 폐를 좋게 해주고 소화기관에도 도움을 줍니다. 거기다가 정신을 맑게 해주는 네.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삼이 괜히 유명한 게 아니죠. 그리고 목에 가래 많이 끼는 분들, 우리도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가래를 삭혀주는 효능도 있고요. 아. 이 인삼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쓰이곤 하는데 네. 뭐 식품으로도 우리가 뭐 들여와서 먹기도 하고, 그 삼계탕 같은 식품으로 먹기도 하고, 그 건강기능식품으로도 많이 판매도 하고, 네. 또 한의원에서도
인삼을 쓰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홍삼이라고 해서 네. 인삼을 가공한 그런 제품을 판매하기도 하죠. 근데 이 인삼은 좀 주의할 것은 동의보감에서 말하기를 체질에 맞지 않는 사람이 먹는 거는 극히 조심해야 된다고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인삼이 아닌 사삼이란 약재를 대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사삼이요? 네, 그런 네. 약재를 대용해서 쓰기도 하고 또 계절에 맞지 않게 먹으면 좋지 않다고 했어요. 아, 그래서 인삼을 먹더라도 네. 반드시 그런 체질이라든지 계절을 고려해서 먹어야 됩니다. 음, 근데 그래도 그나마 우리 그 평소에 그 삼계탕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오는 거는 양이 적잖아요. 네. 그리고 그냥 맛으로 먹는다고 생각하고 드시면 아, 그 영양소 보충 정도의 차원에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그 인삼의 효능을 위해서 우리가 대량으로 먹을 때는 네. 반드시 체질이라든지 아니면 뭐 계절, 몸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가지고 진찰을 받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인삼이 안 좋은 계절은 언젠가요? 여름에는 너무 과하게 쓰면은 아,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름에 인삼을 먹으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여름에 쓰는 대표적인 이제 한약인 생맥산이라는 약에 인삼이 들어가요. 네. 근데 그거를 지나치게 과하게 쓰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내 몸 상태에 맞게 적절히 용량을 조절해서 쓰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럼 여름에는 이제 오미자랑 같이 해서 생맥산으로 좀 드시면 좋겠네요. 생맥산 처방 아시는구나. 아, 네. 그럼요. 예, 네. 인삼, 맥문동, 오미자가 들어간 게 생맥산이죠.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튼튼보감 오늘은 인삼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 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아, 네. 예. 본인이, 아니, 제 딸 때문에 전화드렸거든요. 아, 네. 그럼 따님 키와 몸무게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67, 네. 나이는 20살, 네. 예, 몸무게는 53? 네. 지금 제 옆에 곽도원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얘가 지금 재수를 하고 있는데요. 아, 네네. 예, 그래서 건강이 많이 신경이 쓰이는데, 지금 요즘 날씨가 따뜻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 덥다고 하는데 본인은 많이 춥다고 해야 되나? 겨울에는 손발이 많이 차서 걱정이었는데,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서 그런 거는 좀 걱정을 안 했는데, 여태까지 이 날씨에도 약간 추워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네. 몸이 약해서 그런 건지, 면역이 약해서 그런 건지, 이거를 어떤 약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건지, 생활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지 많이 궁금해서요. 혹시 추워만 하나요? 추웠다 더웠다 하나요? 추웠다 더웠다 하지는 않고 본인 말로는 몸은 추운데 손발에 땀은 많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원래 겨울에 추위를 좀 많이 타세요, 따님이? 예, 좀 추위를 어렸을 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고등학생 들어가면서부터 한 고2 때부터 좀 그게 부쩍 그런 것 같거든요. 그 여자분들은 예. 생리가 일단 제일 중요하거든요. 생리가 어떤지 보는 게. 생리는 규칙적으로 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생리가 굉장히 불규칙하거든요. 기간도 좀 길데 좀 많이 불규칙하고 요즘 들어서는 좀 생리를 안 한 지가 좀 돼서 스스로도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예. 생리 전에 몸살 기운 같은 건 안 생기시고요?
예, 몸살기는 없고 아까 생리통 정도는 좀 많이 좀 있는 편이고요. 생리통은 있으시고 예. 생리량은 어떠신 편이세요? 적은 편이세요 혹시? 아니 보통 뭐 그거에 대해서 많이 불만이 없는 거 보니까 네. 많이 적다거나 많다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사실 보통. 어머니시니까 정확히는 뭐 잘 예, 예, 모르시는 그쵸, 거죠. 그쵸, 그쵸, 그쵸. 네. 그 여자분들 예, 그 지금 따님 같은 경우도 생리가 불규칙하시잖아요. 예. 그죠? 생리 불규칙하신 분들은 이 추워하는 거랑 같이 생리 불규칙한 걸 같이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아, 그 땀은 손발에만 많이 나세요? 네, 손발에만 땀이 많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손발에 땀이 많이 나는 분들은 좀 아, 긴장을 잘하고 예민한 분들이 많으세요. 예, 예, 맞아요. 얘가 맞아요? 좀, 예, 예, 시험 기간 특히 긴장 많이 하고, 네. 예, 좀, 예, 예, 그런 편이에요. 그리고 변은 잘 보러 다니세요?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유산균은 꾸준히 먹었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 한 번, 많이 늦으면 이틀에 한 번씩은 가는 것 같은데, 그것도 본인이 속, 이렇게 시원해 하지는 않아요. 시원해하진 않으시고 막 예. 설사하거나 이럴 땐 없으시고 그거는 아예 그런 건 없고요. 그 빵이나 우유 같은 건 잘 드세요? 우유를 많이 좋아하고요. 네. 빵도 좋아하는 편인데 요즘은 뭐 시간이 없어서 빵은 많이 못 먹지만 우유는 많이 좋아해요. 따님이 입이 좀 짧으세요? 아니면 잘 드세요? 아니요, 골고루 잘 먹는 편이에요. 골고루 잘 드세요? 예. 머리 아프다고 할 때는 없으시고요? 예? 머리 아프다고 할 어, 때. 머리 아픈 거는 그 고3 때는 많이 머리 아프다고 했는데 예, 올해 올해 들어서는 머리 아픈 거는 좀 덜한 것 같아요. 머리 아프다는 소리는 좀 안 하는데. 그런 건 덜 하시고. 그리고 예. 막 속 쓰리다고 하거나 막 신물 올라온다고 할 때는 없으시고요? 예, 그런 건 없어요. 배에 가스 찬다고 불편하시는 건 없고요? 예, 그거보다는 이제 만약에 화장실을 시원하게 못 갔을 때 불편해하는 정도지 가스 찬다고는 예, 그거는 잘 그런 소리는 잘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험 공부를 하고 계신데 네. 조금 더 어릴 때 몸 상태보다 지금이 약간 몸 컨디션이 조금 변한 거죠? 예, 많이 안 드셔. 어렸을 땐 많이 건강한 편이고 뭐든지 잘 먹으니까 건강한 네. 편이었는데 아무래도 고등학교 들어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이 네. 작년에 시험 끝나고 그 발표하기 전에 한두 달 있잖아요. 네네네. 그때는 아주 컨디션이 아주 좋았거든요. 아무래도 네. 스트레스 안 받고 네. 마음껏 놀고 그런데 이제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 또 이런 증상이 심해지는 거 보니까 약간 민감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따님이 지금 예, 얘기 들었을 때는 좀 예, 몸이 차고 심장이 약한 체질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예. 정확히 보기 전엔 알 수는 없어요. 아, 네, 이게 몸이 찬 건지 아니면 약해서 그런 건지는 이거는 아, 봐야 되기 때문에 진찰은 받아봐야 예, 되지만 예, 일단은 원래 갖고 있던 상태에 비해서 지금의 상태가 변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종합적인 진찰이 필요하고 예. 그리고 남들보다 추위를 많이 느끼고 생리가 불규칙한 건 이건 명확한 병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요거에 아, 대해서 진찰을 받고 예. 치료를 받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요? 네. 이게 보통 치료라는 게 이제 약을 먹어야 되는 거, 뭐 그런 건가요? 한약 쓰고 침 맞으셔야죠. 한약, 네. 한약도 하고 침도? 네. 그래. 그럼 이런 치료가 좀 장기를 요구하는 건가요? 좀 단기로도 끝날 수 있는 건가요? 따님이 몸이 안 좋아진 게 최근에 시작되신 네, 거면 네, 나이가 어리시기 때문에 짧게 치료받아도 네. 많이 좋아져요. 네,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게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체질이면 아, 체질 자체의 방향성을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런 거는 기간이 그래도 한 6개월에서 뭐 1년 정도 이렇게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한번 가서 진찰을 받아봐야겠네요. 네, 네. 진찰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고 따님 예, 일단 제일 명확하게 어머니가 아셔야 될 거는 예, 이 다른 모든 증상들보다 제일 예. 중요한 게 생리를 규칙적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일단 진찰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아, 아. 네, 예, 전화 주셔서 예,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본인이에요.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가
155cm. 네. 몸무게가 90kg. 네. 나이만 해야 돼요? 아, 네,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시면, 예, 네네. 나이가 좀 많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곽도원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궁금한 점 네. 물어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수고하십니다. 네. 뵙게 돼서 고맙습니다. 아, 네, 저도 감사합니다. 말씀 네, 주셔보시겠어요? 불편하신 거? 제가 갑상선 비대증으로 네. 수술을 받았어요. 네, 수술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오래됐어요. 어떤 수술을 받으셨어요? 비대증 저 때문에. 갑상선 비대증. 네. 여기 돌출해가지고 여기 목 밑에가 한 계란 반 자른 것만큼 이게 혹이 생겼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네. 그 이후부터 체중이 그 당시에는 한 50kg 미만이었었는데 지금 90kg까지 몸이 불어났는데 네. 그 호르몬 대사로 인해서 비만이 올 수 있는가 그거 여쭤보려고요. 수술로 갑상선을 완전히 제거하셨어요? 한쪽만. 한쪽을 제거하셨어요? 그리고 수술을 네. 하고 나서 약을 계속 드셨나요? 병원에서 주는 약을? 수술 이후에는 아무 약도 안 먹었어요. 아, 약은 안 드셨고. 네, 또 안 먹어도 된다고. 수술을 몇 살 때쯤 하셨는데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한 40대 받은 것 같아요. 그럼 그 전에는 체중이 계속 일정하다가 딱 그 수술 받고 나서부터 찌기 시작하셨어요, 정확히? 그게 갑상선이 있는 것을 알고 난 뒤에 저 7년을 두고 서서히 조금씩 자랐거든요. 네. 급속히 자라면은 얼른 대처를 할 텐데 그러다 자연히 없어지는 수도 있겠지 하고 하다 보니까는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이거를 너무 나와가지고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거 수술을 받았어요. 네. 예, 그 이후에는 뭐 어떤 다른 이상은 몸에 이상은 있는 줄 모르겠는데 네. 비만도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 막 서서히 90kg까지 나가도록 그동안에 뭐 어떤 그거의 원인인 줄 모르고 약을 썼는데 아무 효과를 못 봤어요. 그 수술 받으신 그 날 이후부터 살이 찌기 시작하신 거예요? 네네. 다른 거 수술을 하셨거나 약 드시는 건 없으셨고요? 다른 수술은 그 이후에 다른 수술은 받은 게 다른 수술 심장 스턴트 하나 끼었죠. 네. 조형술이라는 거. 네. 그거 하나 받은 거. 그래서 심혈관계 약을 조금 먹고 있어요. 네. 그거밖에는 다른 거는 뭐 치료받은 게 없어요. 그 사실 어머니 우리 갑상선은 네. 우리 체중이랑 연관이 많은 건 맞아요. 아. 네, 연관이 많은 건 맞은데 네. 어머니 살이 찌기 시작한 게 네. 수술하는 과정 중에서 몸에 무리가 가면서 체중이 체중이 찌는 체질로 바뀌신 건지 아니면 진짜로 갑상선 때문만인 건지 그거는 봐야 돼요. 왜냐면 수술하신 분들도 살이 안 찌는 네.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정확히 뭐 때문인지는 물론 갑상선은 체중과 관계가 있지만 있고 없고는 관계가 있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살이 찌고 힘들어 하시는 거는 네. 딱 그 수술했다는 그것만 보면 안 되고 수술 전에 어머니 몸 상태랑 수술 네. 후에 어머니 몸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이랑 갑상선만 보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몸의 전신의 상태를 네. 종합적으로 비교를 하고 네. 진맥을 해서 추론을 해서 네. 치료를 시작해야 돼요. 아. 어쨌든 어머니가 지금 중요한 게 키가 155인데 80kg면은 굉장히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거잖아요. 아주 심각한 상태죠, 지금. 그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목소리만 들어봐도 제가 얼마나 힘든지는 알겠어요. 네. 그리고 체중이 이렇게 많이 나가면 관절에도 무리 가고
척추에도 물이 간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다른 쪽 혈관 쪽으로도 또 문제 올 수 있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상태를 제대로 진찰을 한번 받아보시고 마음 먹고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치료를 만약에 하신다면 지금 30년 된 거잖아요. 처음 수술 받으신 지. 예. 잠깐 몇 번 가서 치료받으면 나을 때가 좋은 데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시면 안 되고, 어머니 마음부터를 네. 내가 정말 진지하게 내 몸을 고쳐봐야겠다라는 이런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진찰을 받고 진맥을 받고 치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거기 병원이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그 어머니께서 뭐 검색을 해보셔서 뭐 검색이 아니라 뭐 가까운 한의원 내원 해보시거나요.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곽도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최기현 박사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